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 순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 작은 보시가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일 아침 마음을 깨우는 부처님 말씀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가르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밤에 꾼 꿈 하나가 하루 종일 마음에 남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꿈속 장면이 현실과 겹쳐 보이면 더 의미를 찾게 됩니다. 어제도 열심히 살았는데 문득 이런 꿈을 꾸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 물이 가득 차오르거나 오래된 집 안에 빛이 들어오는 꿈입니다. 또는 잃어버린 줄 알았던 물건을 다시 손에 쥐는 꿈입니다. 괜히 가슴이 두근거리고 좋은 일이 올 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고요하면 복은 스스로 찾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욕심을 부리라는 뜻이 아니라 흐름을 믿고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꿈은 그 흐름을 살짝 보여주는 창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금전복이란 갑자기 떨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들어오는 길이 열리기도 닫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꿈은 지금의 삶을 돌아보라는 조용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과 철학자들의 명언을 바탕으로 이런 꿈이 금전복과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한장 꿈과 금전 인연의 근본, 사람은 잠들어 있을 때도 마음의 흐름을 멈추지 않습니다. 몸은 쉬고 있지만 마음은 하루 동안 쌓인 생각과 선택을 정리합니다. 그 정리된 흔적이 장면과 감각으로 드러난 것이 꿈입니다. 그래서 꿈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삶의 방향이 응축된 결과입니다. 꿈이 아무 의미 없어 보일 때도 있지만 유독 기억에 남는 꿈은 다릅니다. 그 꿈은 현재의 삶이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금전과 관련된 변화는 먼저 마음에서 신호가 옵니다. 재물은 눈앞의 숫자로 오기 전에 마음의 상태로 먼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이끈다는 가르침은 꿈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돈이 많아질 운이 있다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입니다. 불안이 가득한 마음에서는 돈이 들어와도 머물지 않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고요해지면 큰 돈이 아니어도 흐름이 안정됩니다. 이 차이는 숫자가 아니라 상태에서 생깁니다. 꿈은 바로 그 상태를 가장 솔직하게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옛날에는 꿈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입 밖에 내면 기운이 새어나간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꿈은 마음의 깊은 곳과 연결된다고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마음이 편안하면 그날 농사일이 잘 풀린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미신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관찰이었습니다. 마음이 안정된 날은 판단이 급하지 않았습니다. 급하지 않은 판단은 실수를 줄였습니다. 실수가 줄어들면 손해도 자연히 줄어들었습니다. 금전복이 들어오는 꿈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이 장면부터 묻습니다. 돈을 줍는 꿈인지 황금을 보는 꿈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그런 장면은 가장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그보다 훨씬 먼저 나타나는 것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의 느낌이 먼저입니다. 가슴이 답답했는지 편안했는지 그것이 기준입니다. 편안했다면 이미 흐름은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고요해졌다는 것은 삶의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 가운데 고요함은 모든 길의 시작이다라는 뜻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무엇을 더 얻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불필요한 긴장을 내려놓았을 때 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꿈에서 소리가 크지 않고 장면이 잔잔했다면 그 고요함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런 꿈을 꾼 시기에는 큰 결정을 미루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마음이 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하지 않은 선택은 오래갑니다. 오래가는 선택이 결국 재물의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돈 자체보다 안정감을 원하게 됩니다. 통장 잔고보다도 다음 달을 걱정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해집니다. 이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꿈도 그에 맞게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쫓기듯 달리는 꿈을 꾸지만 마음이 정리되면 걷는 꿈을 꾸게 됩니다. 빠르지 않아도 방향이 분명한 꿈입니다.
이 방향성이 바로 금전 인연의 바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족함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유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적게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불안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꿈에서 쫓기지 않고 숨이 가쁘지 않았다면 그 족함이 자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이유니까 그렇습니다. 재물은 불안 위에 쌓이지 않습니다. 불안이 사라진 자리에서 비로소 머무를 곳을 찾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를 떠올려 봅니다. 집에 큰 돈이 없어도 마음이 편안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밥상은 단추했지만 웃음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하루가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음이 조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가 바로 금전 인연의 기본 자리입니다. 꿈은 그 자리가 회복되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꿈을 꾸고 난 뒤 이런 느낌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일은 없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가렵다는 느낌입니다. 걱정이 줄어든 것도 아닌데 숨이 편해진 느낌입니다. 이것은 삶의 무게가 실제로 조금 내려갔다는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현실보다 먼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는 작은 돈이 들어와도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대신 생활이 덜 흔들립니다. 이 덜 흔들림이 재물의 진짜 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결과를 쫓지 말고 조건을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돈이라는 결과보다 마음이라는 조건을 먼저 보라는 뜻입니다. 꿈은 그 조건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거울이 맑아지면 얼굴도 또렷해집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맑아지면 삶의 흐름도 분명해집니다. 이 분명함이 쌓이면 재물의 인연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재두장 흐름이 열리는 꿈의 모습. 금전 인연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꿈에는 공통된 흠이 나타납니다. 이 흐름은 화려하지 않고 오히려 단순합니다. 사람들은 큰 상징을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소박한 장면이 먼저 나옵니다. 때문입니다. 삶의 조건이 바뀔 때는 것보다 안이 먼저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전복의 꿈은 요란하지 않고 조용합니다. 이 조용함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결과는 없습니다. 반드시 조건이 먼저 갖추어집니다. 꿈은 그 조건이 갖추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장에서는 흠이 열릴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꿈의 모습들을 살펴봅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꿈은 맑은 물이 등장하는 꿈입니다. 강이든 개울이든 그릇에 담긴 물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맑음입니다. 부처님 말씀 가운데 혼탁한 물도 가만히 두면 맑아진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억지로 바꾸지 않아도 조건이 맞으면 저절로 정리된다는 뜻입니다. 꿈에서 맑은 물을 보았다는 것은 마음속에 가라앉지 않던 걱정과 집착이 잠시 멈췄다는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물이 흔들리면 비친 모습도 흔들립니다. 물이 고요하면 바다까지 보입니다. 재물의 흐름도 이와 같습니다. 옛날에는 우물물이 맑은 날을 길일로 여겼습니다. 그날은 괜히 싸움이 줄고 말다툼이 적었습니다. 사람들 마음이 차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날에는 장사도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무리하지 않으니 손해도 적었습니다. 이 축적이 결국 살림을 지탱했습니다. 맑은 물의 꿈을 꾼 시기에는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 지금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안도감이 먼저 옵니다. 이 안도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불안이 줄어들면 쓸데없는 지출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니까 그렇습니다. 재물은 조용히 새어나가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흠의 꿈은 알맞게 내리는 비입니다. 폭우가 아닙니다. 가뭄을 적시는 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때에 맞는 비는 생명을 살린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많고 적음보다 시기를 말합니다. 꿈에서 비가 적당히 내렸다면 삶의 균형이 회복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금전 문제는 대개 한쪽으로 치우칠 때 생기기 때문입니다. 너무 쓰지 않아도 문제이고 너무 아끼기만 해도 문제입니다. 비가 적당해야 땅이 숨을 쉽니다. 우리가 어릴 때 가뭄 끝에 내리던 비를 떠올려 봅니다. 그 비는 흙냄새를 살려냈습니다. 사람들 얼굴도 풀어졌습니다. 그날은 괜히 밥맛이 좋았습니다. 이런 변화가 바로 흐름이 열리는 신호입니다. 이 꿈을 꾸는 시기에는 수입이 갑자기 늘지 않아도
지출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통장이 불어나지 않아도 마음은 덜 불안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재물은 자연히 머무를 자리를 찾습니다. 세 번째, 흐름의 꿈은 길이 정돈된 장면입니다. 길이 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복잡하지 않으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른 길은 멀어 보여도 가장 빠르다고 하셨습니다. 꿈에서 길이 또렷했다면 현재의 선택이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정리되면 선택지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선택지가 줄어든다는 것은 욕심이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옛날 장에 나가던 어른들은 지름길보다 익숙한 길을 택했습니다. 비가 와도 돌아갈 길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크게 벌지 않아도 크게 잃지 않았습니다. 재물을 지키는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길이 정리된 꿈은 금전 인연이 이미 방향을 잡았다는 표시입니다. 이때는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마음이 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흐름이 열리는 꿈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모두 조용합니다.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깨어났을 때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 편안함이 바로 금전복의 전조입니다. 제세장 방향이 바로 서는 꿈. 금전의 흐름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꿈에서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방향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던 삶이 또렷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알겠다는 느낌이 먼저 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꿈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흔들림이 적습니다. 때문입니다. 재물은 빠른 결정보다 흔들리지 않는 방향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복잡할수록 선택지가 많아집니다.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갈등이 늘어납니다. 갈등이 늘어나면 판단이 늦어지고 늦어진 판단은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꿈에서 길을 잃는 장면이 반복될 때는 바로 이 상태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꿈에서 길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시기는 이미 마음속에서 많은 선택이 정리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른 견해가 바른 삶을 이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더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될 것을 내려놓았다는 뜻입니다. 꿈에서 목적지가 분명한 길을 걷고 있었다면 현재의 삶에서 무리한 욕심이 줄어들었다는 표시입니다. 왜냐하면 목적지가 분명하다는 것은 도착하지 않아도 되는 곳을 이미 지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움이 바로 재물의 손실을 막아주는 힘입니다. 옛날 장사꾼 가운데 오래 남은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큰 모험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신 자신이 아는 범위 안에서만 움직였습니다. 길을 잘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루 벌이는 크지 않았지만 한 해를 마치면 남는 것이 있었습니다. 꿈에서 길이 또렷한 시기는 바로 이런 상태와 닮아 있습니다. 큰 돈을 벌 기회보다 손해를 피할 수 있는 감각이 먼저 돌아옵니다. 이 감각이 회복되면 재물은 스스로 지킬 힘을 갖추게 됩니다. 부처님 말씀 가운데 급히 얻은 것은 급히 흩어진다는 뜻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속도의 문제를 말합니다. 너무 빠른 선택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꿈에서 뛰거나 쫓기듯 움직이는 장면이 사라지고 걷는 장면이 늘어났다면 이미 속도가 조절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시기의 꿈에는 길 위에서 멈추어 서 있는 장면도 자주 등장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가 아닙니다. 잠시 쉬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더 가야 할 이유가 아직 생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멈춤은 정체가 아니라 안정입니다. 우리는 흔히 멈추면 뒤처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물의 흐름에서는 다릅니다. 멈출 줄 아는 사람만이 흘려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꿈에서 편안히 서 있거나 앉아 있었다면 이미 마음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방향의 꿈은 돌아오는 길이 나오는 꿈입니다. 앞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이 꿈은 실패의 상징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안정적인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으로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은 마음의 뿌리가 있다는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꿈에서 돌아오는 길이 편안했다면 현재의 삶의 과한 확장이 멈추고 기본이 다시 정리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재물은 확장보다 유지에서 먼저 안정을 찾습니다. 유지가 가능해지면 그 다음에야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하면 흐름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앞으로 나아가는 꿈보다 되돌아보는 꿈이 늘어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삶의 중심이 바깥에서 안으로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퇴보가 아닙니다. 재물을 지킬 수 있는 단계로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꿈에서 길이 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좁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안하지 않았는가입니다. 길이 좁아도 마음이 편안했다면 그 길은 지금의 삶에 맞는 길입니다. 이 시기에는 남의 선택이 부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방향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 상태가 바로 금전 인연이 오래 머무는 조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그릇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꿈에서 자신의 걸음에 맞는 길을 걷고 있었다면 이미 그 지혜가 자리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방향이 바로 선 꿈은 큰 변화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흔들리지 않는 하루를 약속합니다. 그 하루가 쌓이면 재물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재내장 재물을 부르는 마음의 비움, 금전의 흐름이 안정되는 시점에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변화는 비움입니다. 이 비움은 포기와 다릅니다. 잃는 것이 아니라 덜 쥐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꿈에는 정리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집을 치우거나 물건을 버리거나 오래된 것을 내려놓는 모습입니다. 때문입니다. 재물은 쌓이는 것이 아니라 머무를 자리를 찾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음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삶의 문제입니다. 쥐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마음이 무거워지면 판단이 둔해집니다. 판단이 둔해지면 작은 손해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작은 손해는 시간이 지나면 큰 구멍이 됩니다. 꿈에서 집 안을 정리하는 장면이 나왔다면 이미 마음이 그 무게를 알아차렸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은 말보다 먼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괜찮다고 생각해도 마음이 먼저 정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해마다 대청소를 했습니다. 쓸모없는 물건을 마당에 내놓고 태우거나 나누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집 안이 넓어 보였습니다. 실제로 넓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벼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가벼움이 바로 재물이 머무는 조건입니다. 꿈에서 낡은 물건을 버리는 장면은 과거의 선택이나 후회를 내려놓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손해를 붙잡고 있지 않겠다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손해를 계속 되새기면 현재의 흐름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 가운데 지나간 것은 이미 지나갔다는 뜻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체념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지금 붙잡아야 할 것과 놓아야 할 것을 구분할 수 있을 때 삶은 비로소 안정됩니다. 꿈에서 정리하고 난 뒤 마음이 시원했다면 이미 그 구분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시기에는 불필요한 지출이 자연히 줄어듭니다. 억지로 아끼지 않아도 손이 가지 않습니다. 사람은 불안할수록 쓸데없는 곳에 돈을 씁니다.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가벼워지면 그럴 필요가 사라집니다. 이 변화가 바로 비움의 효과입니다. 또 하나 자주 나타나는 꿈은 가방이나 짐을 내려놓는 장면입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가다 어딘가에 내려두는 모습입니다. 이 꿈은 책임을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몫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의 몫을 아는 것이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게으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과한 부담을 지지 않는 지혜를 말합니다. 꿈에서 짐을 내려놓고도 불안하지 않았다면 이미 마음이 그 지혜를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이 시기의 비움은 돈을 줄이는 행위보다 생각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해야 할 일보다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구분하게 됩니다. 이 구분이 생기면 삶의 에너지가 새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새지 않으면 재물도 새지 않습니다. 돈은 에너지의 다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움은 곧 보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비움의 가치는 더 크게 느껴집니다. 많이 벌어도 불안한 사람보다 적당히 가지고 편안한 사람이 삶에서는 더 부유해 보입니다. 꿈은 바로 이 방향으로 마음을 이끕니다. 꿈에서 집 안이 넓어 보이거나 방이 정리되어 있는 장면이 나왔다면 앞으로 큰 변화를 무리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삶이 스스로 균형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 하셨습니다. 비운 자리에 자연이 채워진다는 뜻입니다. 억지로 채우려 하지 않아도 조건이 맞으면 흘러옵니다. 재물을 부르는 비움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아는 순간 삶은 훨씬 단순해집니다. 꿈은 그 단순함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단순함 위에서 재물의 흐름은 오래 머뭅니다. 제5장 기다림이 만들어내는 금전의 깊이. 금전의 인연이 깊어질수록 꿈에는 서두르지 않는 장면이 늘어납니다. 이 시기의 핵심은 기다림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기다림이 아니라 때를 아는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꿈에는 씨앗을 심거나 밭을 고르거나 물을 주는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때문입니다. 재물은 단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과의 법을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원인이 없으면 결과도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말은 조급함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미 원인이 심어졌다면 결과는 반드시 때가 되어 나타납니다. 꿈에서 씨앗을 심는 장면은 이미 삶에서 중요한 선택 하나가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더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씨앗을 심은 뒤에는 뽑아보지 않고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주 확인할수록 뿌리는 상합니다. 이 시기의 마음은 결과를 상상하기보다 과정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기웁니다. 그래서 꿈도 느립니다. 빠르게 달리는 장면보다 천천히 걷거나 멈추어 바라보는 장면이 많아집니다. 이 느림은 불안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텃밭을 가꾸는 어르신을 떠올려 봅니다. 아침마다 밭을 살피지만 싹을 잡아당기지 않습니다. 그저 흙의 상태를 보고 물을 주고 돌아옵니다. 이 태도가 바로 금전 인연에서 말하는 기다림입니다. 꿈에서 밭이 정돈되어 있었다면 이미 삶의 기본 조건이 갖추어졌다는 뜻입니다. 큰 돈이 아직 들어오지 않아도 흔들릴 이유가 줄어들었다는 표시입니다. 왜냐하면 생활의 바닥이 단단해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 가운데 기다림도 수행이다라는 뜻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해야 할 것만 하고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참는 힘을 말합니다. 꿈에서 비가 온 뒤 흙이 촉촉해진 모습을 보았다면 이미 마음이 그 힘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시기에는 조급한 투자나 무리한 확장을 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그 마음이 바로 보호입니다. 기다림의 꿈에는 시간이 흐르는 장면도 자주 나옵니다. 해가 지고 다시 뜨는 모습, 계절이 바뀌는 모습입니다. 이 꿈은 변화가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람은 변화 앞에서 불안을 느낍니다. 그러나 기다릴 수 있을 때 변화는 위협이 아니라 과정이 됩니다. 이 마음 상태가 금전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기다림의 가치는 더 분명해집니다. 지금 당장의 이익보다 오래 유지되는 안정이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꿈은 그 방향으로 마음을 인도합니다. 씨앗의 꿈을 꾸는 시기에는 작은 수입도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크지 않아도 지속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이 재물의 뿌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급한 마음은 스스로를 속인다고 하셨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은 이미 충분하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꿈에서 조급함이 사라졌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입니다. 기다림은 포기가 아닙니다. 선택을 마친 뒤의 안정입니다. 이 안정 위에서 재물의 인연은 천천히 깊어집니다. 제6장 안정으로 완성되는 금전 인연. 금전의 인연이 완성으로 향할 때 꿈은 더 이상 무언가를 얻는 장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대신 지켜지고 유지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시기의 핵심은 안정입니다.
늘어나는 것보다 무너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때문입니다. 재물의 마지막 단계는 확장이 아니라 지속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흔히 돈이 들어오는 순간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삶을 오래 살펴보면 진짜 복은 지출이 줄어드는 순간이 아니라 불안이 줄어드는 순간임을 알게 됩니다. 꿈도 그 사실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켜지는 것이 쌓이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수행의 자리뿐 아니라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버는 것은 한순간일 수 있지만 지키는 것은 매일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 들어선 사람의 꿈에는 집이 자주 등장합니다. 새 집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그 집이 무너지지 않고 비를 막아주고 바람을 견뎌내는 모습입니다. 꿈에서 집이 단단하게 느껴졌다면 이미 삶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집은 생활의 상징이고 생활은 금전의 가장 직접적인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집이 조용하면 살림이 오래 간다고 말했습니다. 시끄럽지 않다는 것은 불필요한 지출이 없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싸움이 없고 분란이 없으면 돈은 빠져나갈 구멍을 찾지 못합니다. 꿈에서 집 안이 조용했다면 이미 마음의 소음이 줄어들었다는 징후입니다. 이 소음은 생각의 소음입니다. 걱정, 비교, 후회, 이런 것들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머무를 곳을 찾으면 괴로움이 줄어든다고 하셨습니다. 꿈속의 집은 바로 그 머무를 곳을 상징합니다. 이 시기의 집은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넓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불안하지 않았는가입니다. 꿈에서 집이 작아도 마음이 편안했다면 이미 그 집은 충분한 그릇입니다. 재물은 그릇보다 넘치지 않습니다. 넘치면 흘러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의 꿈에서는 큰 집으로 이사하는 장면보다 지금 집을 고치는 장면이 더 많이 나옵니다. 지붕을 손보고 벽을 보수하고 문을 단단히 닫는 모습입니다. 이 꿈은 확장을 멈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의 삶을 먼저 보호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보호되지 않은 확장은 오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 가운데 기초가 바르면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겉보다 바닥을 보라는 뜻입니다. 꿈에서 바닥이 단단하게 느껴졌다면 이미 삶의 지출, 구조와 생활 리듬이 안정되었다는 표시입니다. 이 시기에는 돈에 대한 생각이 줄어듭니다. 신기하게도 덜 생각할수록 덜 흔들립니다. 덜 흔들리니 결과적으로 더 남습니다. 사람은 불안할수록 통장을 자주 들여다봅니다. 반대로 안정될수록 통장을 잊고 삽니다. 이 상태가 바로 금전 인연이 자리를 잡았다는 징후입니다. 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생활이 등장합니다. 아침을 준비하고 집 안을 오가고 문을 여닫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들이 평온했다면 이미 재물은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목적이 아니라 생활을 지탱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단에 집착하면 목적을 잃는다고 하셨습니다. 꿈에서 돈이 사라지고 생활만 남았다면 이미 목적이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단계의 또 다른 꿈은 잠금과 보호의 장면입니다. 문을 잠그거나 창문을 닫거나 비를 피하는 모습입니다. 이 꿈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경계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경계가 없으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모두 들어옵니다. 경계가 생기면 필요한 것만 남습니다. 이 선택이 가능해졌다는 것이 바로 안정의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킬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유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유함은 숫자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꿈에서 문을 닫고도 불안하지 않았다면 이미 외부의 자극에 삶이 휘둘리지 않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이 시기의 금전 인연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루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하루가 쌓여 몇 년이 됩니다. 사람은 이 단계를 지나면서
이전의 욕심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급했을까? 왜 그렇게 불안했을까? 이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 이미 한 단계 올라선 것입니다. 꿈은 그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도록 삶을 조용히 보여줍니다.